안녕하십니까. 구단 분석 그 KT 편 하기 전에 먼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항상 올해로 치면 25년도 프리뷰를 먼저 보잖아요. 그 이제 리뷰랑 비교를 하려고 보는 거잖아요. 그게 26년도 프리뷰인 줄 아세요? 25년도 프리뷰입니다. 그리고 프리뷰하고 리뷰를 구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것까지는 제가 차마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구별을 좀 잘하셔서 방송 시청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 먼저 그럼 25시즌 KT 위즈의 프리뷰 야수들 제가 어떻게 예상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격수가 심우준이 빠져나갔으니까 김상수가 이제 다시 유격수로 회귀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3루 허경민 선수 영입으로 수비 강화 및 테이블 세터진 강화. 그동안 KT는 마땅한 테이블 세터진이 없었는데 거기에도 도움을 될 것이다. 그러므로 황재균이 포지션 이동이 당연히 될 거다. 자 그런데 너무 내야가 고령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우려를 제가 살짝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써놨었고요. 김상수가 유격수가 하는 건 전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김상수가 수비가 좋은 선수고 센스가 좋은 선수니까. 타격도 부상만 없으면 2할 7, 8푼은 고정값으로 디폴트로 칠 수 있을 것이다. 허경민 선수의 영입 효과. 허경민의 영입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3루 수비는 여전히 국내 최상급이다. 그리고 마땅한 테이블 세터진이 없는 KT가 테이블 세터다운 1, 2번 타자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 황재균 선수가 타격 지표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 그러니까 우하향 그래프였기 때문에 사실은 황재균 선수의 포지션이 그래도 어쨌든 마땅한 1루가 KT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럼 1루 보는 게 가장 그림상 맞지 않겠어? 근데 이제 황재균이 왜 1루도 사실은 꺼림직했냐면 문상철이 24시즌에 워낙 나름 버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상철한테 기회를 주겠다라고 만약에 이강철 감독님이 생각을 했다면 황재균은 1루에서도 사실은 자리가 없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막전에서도 선발로 나가지를 못했었죠. 오윤석이 또 졸지애매해졌다. 사실 오윤석, 그 다음에 SSG의 오태곤 이런 선수들은 옷이라는 공통점 말고도 사실 어딜 가도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확실한 포지션 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한계 이런 게 좀 보였다.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내야 멀티 천성호. 사실 이 친구가 24시즌에 타격이 어마무시했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천성호 선수도 백업으로서 25시즌에 KT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예상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권동진 역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천성호, 권동진은 저는 레귤러가 아니라 경쟁 옵션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재일은 1루수로서 대수비와 대타, 지명타자 출전을 기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장성우. 25시즌도 역시 장성호가 중심이 될 것이다. 근데 조대현, 강현우, 신진급들의 백업 경쟁. 이 조대현, 강현우 이 두 친구들은 백업 포수로서도 포수인데 이 대타로서도 아주 쏠쏠한 모습을 보였었죠. 강현우 선수 특히. 조대현 선수도 에버리지가 높은 건 아니었습니다만 크러치 상황에서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강백호가 문제다. 25시즌 앞두고 포수 훈련을 받고 있다. 근데 제가 24시즌인가요? 이 시간에 저 같으면 강백호 포수시킨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조금 기억하셨던 분들이 진짜 그게 실제로 일어났다고 해서 많이들 놀라셨는데 저도 놀랐어요. 25시즌에 올 시즌 종료 후 FA라 벌써 난리다. 강백호가 포수 옵션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KT는 포수 2면 장성우, 조대현, 강현우, 강백호까지 엔트리에 포함시켜서 포수의 운영폭을 확 넓힐 수 있다. 장준원도 기회를 엿봐야 된다. 또 올 시즌에도 그 제한적인 기회에서 주루 플레이하다가 발목이 돌아가는 큰 부상을 당해서 기회를 또 살리지 못했었죠. KT 내야는 25시즌 구성은 나이스하다. 한 가지 평균 연령이 너무 높을 거야. 그래서 천성호가 빨리 자리를 맡아줬으면 좋겠어. 그게 1루가 됐던 어디가 됐던. 황재균 포지션이 픽스되지 않았잖아 시즌 전에. 이거 딜레마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내야는 별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예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예상을 가지고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의 유격수 기용은 선발로 기용은 예상한 대로 됐는데 허경민도 확실하게 뭐 테이블 세터 3루 보강까지 황재균이 계륵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 황재균 선수가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아니면 조금 더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은퇴의 길을 가게 된 건데 사실 저는 KT가
김상수 선수의 유격수를 쓰지 않은 건 저는 잘했다라고 봐요. 김상수 선수가 113경기 2할 5푼 4리, 그 전 시즌은 2할 7푼 6리입니다. 김상수가 유격수로 25경기 13경기 선발, 이루수로는 99경기 90경기 선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막전에 유격수로 선발 출정했고, 그런데 4월 달서부터 권동진 선수가 유격수로 출장하고 이루수로 전업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루에서 김상수가 자리를 잡은 게 왜 결론적으로 잘 됐다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은 김상수 선수가 계속 유격수를 맡으면 유격수 자리가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김상수 선수가 계속 유격수를 맡으면 김상수 다음을 준비를 못합니다. 그리고 김상수가 나이가 꽤 많기 때문에. 제가 권동진은 아까 경쟁을 해야 된다,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권동진 선수가 보시면 생각보다 올해 엄청나게 게임을 뛰었습니다. 무려 123경기를 뛰었어요. 근데 뭐 화려하고 타율이 어마무시하고가 아니에요. 이 친구가 대단했던 건 여태까지 본인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유격수로. 이 친구가 올 시즌 전까지 입단 이후 유격수로 뛴 경기가 딱 5경기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올해 전에. 근데 올해 유격수로 저렇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오히려 장준원 선수가 아쉬운 거죠. 장준원 선수가 4월 말에 허경민 빠졌었죠. 김상수 빠졌었죠. 오윤석 빠졌었죠. 내야가 박살이 났었어요. 부상으로. 그때 1군에서 유격수로 기회를 잡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장준원 선수가 또 기회를 받으면서 유격수 출장을 쭉 하다가 베이스러닝 도중에 발목이 돌아갔죠. 그리고 또 꺾였죠. 진짜 올해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오윤석 선수입니다. 이게 제가 써놨잖아요. 도대체 왜 치고 나오지 못할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 보면 이게 운인 것 같아요. 올해도 77경기에 2할 5푼 6리입니다. 작년에는 73경기에 2할 9푼 3리. 그러니까 빠따가 나쁜 선수가 아니에요. 저는 개막전에 이 친구가 이루수를 못 들어간 게 어쩌면 감독의 성향일 수도 있고, 어쩌면 본인의 노력이 못 미친 걸 수도 있어요. 왜? 이 친구 득점권 타율 한번 제가 뽑아봤거든요. 3할 2리입니다. 여기 득점권. 주자 있을 때는 2할 9푼. 이렇게 득점권 타율이 좋아요. 근데 안 풀려.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참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즌이 돼버린 황재균 선수의 기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황재균 선수가 현대에 입단해서 화려했어요. 국가대표, 올림픽, 뭐 메이저리그도 잠깐 갔다 왔고, 통산 타율도 2할 8푼 5리고, 저 정도면 훌륭하죠. 홈런도 200개 넘겼고. 근데 이 와중에 올해 되게 갈팡질팡 갈 곳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루수로 최다 출장을 했습니다. 79경기. 오윤석 선수가 34경기, 문상철이 61경기. 이렇게. 근데 저는 문상철 선수도 사실은 황재균 선수만큼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스타일이 되게 비슷해졌어요. 문상철 선수 보시면 이 친구는 작년에 홈런을 17개를 때리고 2할 5푼을 때리면서 2할 5푼 6리를 때리면서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저만 이제 문상철 해갖고 유명했잖아요. 안상철이라고. 야 봤지 막 이랬었는데 올해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황재균 선수가 1루로 살아남은 거예요. 오윤석, 문상철을 제치고. 그리고 오재일은 아예 뛰지를 못했죠. 사실 오재일 선수도 25시즌에 한 경기도 뛰지를 못했습니다. 오재일 선수죠. 1루 수비 진짜 교과서처럼 하던 선수입니다. 이렇게 KT에서 마지막 시즌을 보냈고. 장성우입니다. 장성우 선수가 시즌 초반에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근데 또 슬금슬금 2할 5푼까지 올라오더라고요. 2할 4푼 7리. 홈런도 14개. 진짜 여기 초반에 기록 보면 3월 달에 1할 7리, 4월 달에 2할 1푼 4리. 거의 3월, 4월을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5월 달서부터 이제 슬슬 살아났죠. 2할 9푼 1리, 3할 3푼 8리. 초반에 장성우 안 뺀다고 KT 팬 여러분들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왜 안 빼냐고. 혈 다 막아버리는데. 근데 이강철 감독도 뚝심 있는 게 장성우 절대 안 뺐죠. 저는 근데 이제 장성우 선수의 영향력, 투수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신뢰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봐요. 조대현 선수의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되게 알짜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뭐 타격도 지금 기록은 안 좋은데 그렇게 완전 바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강현우는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이 친구는 기록은 조대현 선수랑 별반 다른 게 없는데 타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타로도 나올 정도니까 이 친구는 타격은 오히려 조금 좀 지켜볼 만한 포수로서 가치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타율은 떨어지면 중요한 순간에 꽤 쏠쏠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강백호는 포수로 5경기를 나왔어요. 근데 뭐 이제 강백호 선수가 옮겼습니다만 하나로, 강백호 선수의 기록을 좀 보시면 저는 강백호 선수의 가치가 많은 분들이 생각이 이제 다르실 거예요. 과해 100억이. 최근에 시장 값어치에 비하면은 뭐 그 정도 될 줄 알았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돈의 액수를 떠나서 제가 생각했던 강백호의 능력치에는 숫자가 따라주지 못했다. 기록이. 돈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강백호 선수가 이제 하나로 갔기 때문에 잘 적응해서 잘해야죠. 잘했으면 좋겠고. KT 팬 여러분들께서는 강백호 선수가 이탈한 게 아쉬우시겠지만 프리뷰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성훈 선수와 김태 선수가 트레이드로 이제 LG로 이적이 됐죠. 그리고 이제 임준영 선수가 왔는데, 임준영 선수는 이따 어저께 뭐 투수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망. 전혀 트레이드 옵션으로서의 팀의 플러스 알파를 보여주지 못했고, 허경민 선수입니다. 제가 분명히 허경민은 팀의 3루 안정과 테이블 세터진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좋은 영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뭐 KT에서는 가장 그래도 레귤러스럽게 타율을 만들어주면서 테이블 세터진으로서 이 친구 1번으로 130타석, 2번 91타석, 3번 82타석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9번 빼고.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도 거기에 마땅한 합당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였죠. 명불허전이었습니다. 진짜. 저는 구성은 나이스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부상이 너무 잦았다. 허경민, 김상수, 오윤석 시즌 초반에 줄부상이었죠. 오윤석이 사실은 아까 제가 안타깝다고 했지만 부상 여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내 평균 연령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저는 권동진 선수를 유격수로 기용한 게 이런 전체적인 내야 구성원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야 파트의 전체적인 그 WAR을 좀 보시면 꼴찌입니다. KT의 내야가 그래도 허경민의 복귀, 그 영입으로 사실 모양새는 갖췄다면 외야는 계속 딜레마였습니다. 로하스, 김민혁, 배정대 늘 그랬어. 조용호가 은퇴를 했는데 장진혁이 오면서 그 부분은 상쇄가 된 것 같아. 자, 근데 여기에 보세요. 늘 그랬어. 좋아. 이 말투거든요. 근데 로하스, 김민혁, 배정대 25 시즌에 여러분들이 결과를 모른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저 이름을 한번 그려보세요. 리그에서 어느 정도 외야가 될까? 저는 그렇게 강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로하스는 문제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25개는 무조건 칠 거다. 김민혁이 조금 걸린다. 수비도 약하고 항상 부상, 햄스. 배정대는 여기 그냥 써놨잖아요. 이 친구 늘 그냥 걸린다고. 앉는다고. 저는 불만이다. 배정대의 성적은. 더 많이 쳐야 되고 더 잘 쳐야 되는데 너무 머물러 있다. 이 친구도 이제 곧 FA인데 어느 정도 대우받을지 이 정도 상태면 별로 외야치고 타율도 떨어지고 장타력도 특별하지 않다. 25 시즌에 어떨지 궁금하다. 장진혁 선수가 KT로 온다고 했을 때 KT 팬분들은 오케이 이게 웬일? 하나 팬들은 야 가뜩이나 외야가 약한데 장진혁을 보낸다고 였죠. 근데 장진혁 선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대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지는 못했던 시즌이었습니다. 송민섭 선수도 늘 대주자 대수비 1번이었죠. 자 여기 보세요. 제가 누굴 써놨냐 하면 안현민이 기회가 좀 있을까요? 라고 써놨습니다. 왜? 뭐를 근거로? 스프링 캠프에 참여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우타 외야라서. 놀라운 건 송민섭이 스프링 캠프 명단에서 빠지고 이 친구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제가 또 여기 써놨더라고. 복 받을 겁니다. 안시리에서 써놨나? 야, 전 제가 작성했지만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 과연 안현민을 예상을 했을까? 근데 외야가 늘 풍족하지 않잖아요. KT가. 언제나 소수정이었다. 근데 여기 뭐라 써놨냐? 25 시즌 강백호가 외야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다. 왜? 장진혁이
영입됐기 때문에. 제발 배정대가 폭발 좀 해라. 솔직히 로하스 말고는 엄청난 임팩트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게 제 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시면 로하스, 김민혁, 배정대로 구성되는, 근데 로하스가 누구냐고 써놨고요. 배정대가 누구냐고 써놨습니다. 로하스는 올해도 문제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95경기에서 2할 3푼 9리, 홈런 14개, 타점 43개. 이게 로하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반기 2할 5푼 5리, 후반기는 뭐 몇 경기 못 뛰었는데도 6푼 9리예요. 3월달에 1할 1푼 1리, 4월달 3할, 5월달에 2할 6푼, 6월달에 2할 1푼 7리, 7월달에 1할 8푼 6리. 이건 그냥 박살입니다. 박살. 그러니까 로하스가 이러니까 신뢰하지 못하고 바꾼 겁니다. 그런데 바꿨는데 하필이면 그게 스티븐슨이죠. 스티븐슨이 2할 6푼 1리에 홈런 3개입니다. 스티븐슨과 로하스를 단순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저는 그렇습니다. 스티븐슨이 이런 성적을 보여줄 거였으면 바꾸셨을까요? 저는 안 바꿨을 것 같은데요. 스티븐슨이 이럴 줄 알았으면 임팩트라도 로하스가 훨씬 세잖아요. 장타에 대한 임팩트가. 그러면 차라리 로하스가 낫다라는 거죠. 근데 팀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바꿨는데 저는 제가 맛이 갔던 게 백스윙, 스윙하고 나서 머리 위로 빼돌리는 거. 전 처음 봤어요. 외국 선수가 그렇게 스윙하는 거. 근데 가뜩이나 KT가 타격이 답답한 팀인데 스티븐슨 타격하는 거 보고 왜 바꿨냐? 둘 다 실패였습니다. 김민혁. 저는 김민혁 선수는 늘 부상 때문에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민혁 선수는 2할 8푼을 쳤습니다. 2할 8푼 7리. 근데 저는 늘 김민혁 선수는 게임수에 불만이에요. 타격은 분명히 잘합니다. 올해 좌익수로 90경기 출장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KT에서는 주전 선수야. 오케이. 근데 늘 2% 아쉬워. 김민혁 선수가 KT에서 레귤러로서 해줘야 될 역할이 많은 선수인데 그 정도의 건강함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는 불만입니다. 배정대 선수가 그 정도를 해줬다면 김민혁 선수가 2할 8푼 7리에 100경기 내외만 나와도 괜찮어.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불만이었던 거예요. 좋은 선수이면 틀림없지만 늘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배정대 실종 사건이라고 써놨어요. 기록 볼까요? 99경기 나왔는데요. 이제 하다가 2할 4리 이 친구 진짜 큰일이에요. 2할 7푼도 불만이었는데 근데 2할 7푼도 안 돼요. 이제 5월부터는 아예 선발 출장 기회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선발을 줍니까? 장진혁 기록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장진혁 선수는 그 잠실이었나요? 3런 홈런인가 그 말로 홈런인가 그게 뇌에 좀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에서도 백업이더니 여기서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프리뷰에서 안현민을 송민섭 선수 은퇴했죠. 근데 1군 3경기를 뛰었습니다. 올해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였는데 좋은 제2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현민 선수를 언급했습니다. 아까 16경기 1군에서 그리고 스프링 캠프에 포함됐다고. 그래서 안현민한테 기회가 될 거냐. 신앙이 됐는데요. 저는 KT 위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야구에 이런 선수가 있는데 왜 안 뛰었는지 모르겠다. 22년도에 2차 4라운드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타나면서 KT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마저도 다시 오른손 거포를 열망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선수를 발굴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괴물입니다. 괴물. 저는 25시즌에 디아즈, 폰세 없었으면 안현민이 MVP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그런 시즌. 배정대 폭발하는 시즌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거꾸로 폭발했죠. 정말 진짜 폭발하고 싶어요. 진짜. 대신 안현민이 제대로 폭발했고 WAR 외야 좀 볼까요? 3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외야와 내야를 합쳐서 보면 외야 내야를 합쳐서 좀 보면 KT가 5위입니다. 저는 리그에서 KT하고 SSG는 팀의 구성원들을 빨리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세대 교체든 뭐든지 간에. 너무 답답해요. 공격이. 너무 느리고 홈런 아니면 점수 나기 어렵고. 근데 야구가 홈런만 계속 뻥뻥 나오나? 아니잖아요. 근데 KT는 올 시즌에 내야 허경민, 외야는 안현민. 이름도 비슷해갖고 이 둘로 그냥 뭉갠 겁니다. 강백호 불만,
배정대, 불불만, 로하스, 스티븐슨, 낙제. 그럼 보세요. 야 진짜 2명 갖고 야구했네. 김상수 가끔, 권동진 그래도 유격수 안착 인정. 그러니까 보세요. KT가 얼마나 야수가 힘듭니까? 안현민마저도 올해 발굴이 안 됐으면 5월 달에 발굴이 안 됐으면 여긴 진짜 폭망이에요, 폭망. 근데 투수력도 어제 우리가 봤지만 선발, 그것도 국내 선발 갖고 했지 외국 선발은 별로 도움도 안 됐어. 불펜 딱 3명, 4명 가지고 이빠이. 근데 이게 이런 게 올해 25시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KT가 상당히 인정받아야 되는 팀이다. 이게 전력이 이렇게 센 팀이 아니에요. 투수력 인정. 그것도 선발 인정. 근데 올해는 김민도 없었잖아. 근데 올해도 5할 1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선발들이 대단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25시즌을 무조건 못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5할 이상을 기록했으니까. 근데 5할 이상 기록하고 5위 못했으면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제 KT 팬분들께서는 불펜 운영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계시죠. 근데 그건 이제 KT 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불만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리스펙해야죠. 그거 잘못됐어요, 틀렸어요가 아니라 그건 저보다 KT 경기를 더 자주 많이 보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죠. 당연히 제가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야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밖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KT가 가지고 있는 전력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올해 잘하면 3위까지도 예상을 했잖아요. 워낙 KT가 가지고 있는 근성과 그 끈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가지고 있던 무기가 그렇게 좋은 시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수 쪽이 6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저는 무작정 못한 건 아니다. 불펜이 관건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불펜 고생 많았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타자들은 없는 가운데 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코칭 스텝, 감독 코칭 스텝, 박경수 코치도 갑자기 진짜 고생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KT 팬 여러분들이 올해 25시즌에 포스트 시즌을 못 갔지만 그래 니들 5년 연속 갔는데 올해는 어쩐지 4월달 5월달에 플러스 먹고 들어가더라 아마 이렇게 좀 웃으면서 물론 이렇게 무작정 모든 거를 다 포용하실 수는 없겠으나 이게 지나간 거니까 박수 한번 딱 쳐주시고 그래 내년에 파이팅 해라 이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KT 위즈의 25시즌 리뷰도 여러분과 함께 잘 마쳤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분석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 환영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구독 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